네, 안녕하세요. 이경재 PD입니다. 네, 오늘은 카메라 입문자를 위해서 캐논 550D를 가지고 최대한 퀄리티를 뽑아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오늘 이 DSLR 카메라 550D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이 카메라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선 제가 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가격대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저희들한테는 항상 총알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뭐 입문자가 사용하기에는 뭐 굉장히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뭐 좀 세부적인 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좀 더 찾아보면 사실 우리가 매뉴얼은 익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뭐 사용하는 것들, 촬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 이제 세팅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실제로 촬영을 했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한 뭐 4-5개 정도의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좀 한번 보시면은 이 정도까지 퀄리티가 나오는구나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래 링크를 좀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보시면 이 정도까지 퀄리티가 나오는구나 그냥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으로 뭐 예전에 찍었던 거는 이 앱솔루트 영상인데 뭐 사실 이 카메라 하나로도 다양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은 이런 오디오 수음이라든가 그리고 뭐 타임랩스 이렇게 하기가 힘들기는 한데 잘만 이용하고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좋은 영상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제가 해놨던 영상들을 좀 보시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의 영상은 앱솔루트 영상인데요. 이 앱솔루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촬영과 그리고 뭐 타임랩스 촬영 그리고 다양한 스케치 영상들이 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 한복판에서 뭐 타임랩스 이제 인터벌 영상도 찍고요. 이제 인터벌 영상이라는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한 장 찍어서 그 시간의 경과를 말 그대로 1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압축을 해서 짧은 시간에 보여주는 그런 뭐 기술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이 내장되어 있는 캐논 550 마이크를 내장 마이크를 사용하면 사실 이 오디오 음질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뭐 매직 랜턴이라든가 펌웨어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이 앱솔루트 영상을 보더라도 핀 마이크를 이제 무선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펌웨어를 시키면은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또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편집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라이트룸을 통해서 색 보정을 거쳐서 좀 더 좋은 화질, 색감 같은 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카메라 550D를 통해서 뭐 처음 촬영부터 최종 아웃풋을 뽑아내기까지 전반적인 것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우리에게 총알이 더 많고 이제 여유 자금이 있다면은 더 위쪽 상위 기종으로 가도 좋긴 하지만 우리에게 항상 이제 총알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한번 요 550D로 제가 이제 퀄리티를 어느 정도까지 뽑아내는지 한번 이제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요. 다양한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A, D, P, M, 매뉴얼, 뭐 AV, TV, P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맨 끝에 보면은 이렇게 카메라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네, 여기다 놓으시면은 이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동영상 설정이 가능한 거고요. 요 카메라 온오프 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카메라를 키시게 되면은 다양한 이제 메뉴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뉴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매뉴얼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동영상 크기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동영상 크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금 크롭 640에 60, 640, 480, 1280, 720, 1920, 1080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유튜브가 됐던 아니면 뭐 홍보 영상을 찍던 무엇을 촬영하다 보통 일반적으로 1920, 1080 사이즈로 촬영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24프레임과 30프레임 이렇게 24, 30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영화에서 쓰는 것들이 이제 24프레임으로 좀 더 촬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프레임은 이제 방송이죠.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29.97,
요거를 이제 30프레임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1초라는 그 시간에 지금 24장의 사진이 연속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프레임은 1초라는 시간에 30개의 사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밑에는 나머지 것들은 솔직히 만질 건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 영상의 크기를 뭘로 설정하실 건지를 우선은 정하고요. 네, 다음 칸으로 이동을 하면은 다음 칸은 여기 뭐 매뉴얼 모드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하시면은 다음 칸으로 이제 내가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 가면 이제 동영상 촬영 모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동으로 하지 말고 우선은 수동으로 한번 놓고서는 촬영을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에 맞춰서 촬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측강 타이머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녹음 부분이 있습니다. 녹음을 설정으로 우선 놓을게요. 이 세 번째 부분에서도 크게 뭐 만질 거는 없어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노출 보정이 있고 자동 밝기, 섀도우 파기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가 있네요. 네,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픽처 스타일이 있는데 이 픽처 스타일을 들어가 보면은 표준, 인물 사진, 풍경, 뉴트럴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뭐 그냥 표준으로 사실 사용을 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트럴로 놓고 사용을 하거든요.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이 뭐 이제 샤픈이라든가 뭐 채도라든가 명도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뉴트럴로 놓고 사용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이 영상을 그냥 평준화를 시켜서 이 후반에 색 보정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입히기 쉽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냥 0, 빵빵빵으로 다 놓고 나중에 이 샤픈이라든가 채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트럴에다 놓고서는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메뉴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다음 요 5번째 칸에도 만지실 거는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 보면 또 HDMI 뭐 컨트롤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요 HDMI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이런 마이크라든가 HDMI 아웃이 있어요. 그럼 요거를 설정을 해주시면은 내가 뭐 노트북이 됐던 아니면 이제 일반 외부 모니터로 내가 이제 프리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아직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둬도 되고요. 나중에는 요것도 나중에 요거 한번 제가 모니터를 한번 가지고 와서 실제로 사용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 전원 오프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를 30초부터 15분까지 있는데 요거는 해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30초라든가 이런 단위로 놓으면은 이 전원이 오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실 때는 그걸 해제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 보면 카드 포맷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촬영한 여기 메모리가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영상을 담을 요 기억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요 메모리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요 SD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샌디스크라고 하는 요 메모리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64기가짜리고요. 메모리를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냥 아무 메모리를 사용하시기보다는 영상을 촬영하실 때는 여기 보면은 숫자가 나와 있어요. 뭐 10이라고. 요게 이제 요거를 이제 10 클래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진이 아닌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 메모리에 기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일 처리 속도를 위해서 요 클래스를 한 10 정도로 10 정도 되는 거를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요게 떨어지면 나중에 영상을 촬영하다가 중간에 끊긴다거나 잘 녹화가 제대로 안 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64기가 이제 용량도 사실 이제 뭐 32기가, 64기가, 뭐 128기가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요. 한 64기가 정도면은 뭐 한 2시간 정도 촬영이 가능을 하시거든요. 네, 정확하진 않습니다. 요건 다시 한번 나중에 이제 실제로 시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촬영을 하실 때 좀 클래스를 10클래스 이상으로 좀 사용하시는 게 좀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유튜브를 촬영을 할 때는 사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HDMI 아웃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촬영은 오디마크 2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직접 똑같이 동일하게 HDMI 아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뽑아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무선으로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선으로 나중에 연결을 해서 그냥 모니터링 하는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무선을 연결해서 여기 모니터 앞에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튜브를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추셔가지고 내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모니터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것도 좀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 보면은 이제 LCD 밝기가 있는데요. LCD 밝기로는 기본 4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 4로 설정해 놓기, 그냥 표준으로 설정해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은 이 LCD 밝기는 말 그대로 이 모니터에 있는 밝기거든요. 이 우리가 촬영을 할 때 촬영의 밝기가 아니라, 노출 밝기가 아니라 요 모니터에 대한 밝기예요. 그래서 좀 뭐 어두우신 부분은 5 정도까지 높여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내가 촬영하는 그 노출과 이 데이터로 입력이 되는 그 노출과 실제로 LCD 밝기에서 보여지는 그 노출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만 이 정도 밝기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LCD 모니터 밝기만 되게 뭐 4, 6, 7만 이렇게 높게 해놓으시면은 이렇게 밝게 찍히는구나 하고 또 오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4 정도에 놓고서는 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디오 형식 NTS 요거 비디오 형식이 있는데요. 여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NTS식이니까 그냥 요거는 뭐 건들 필요 없이 NTSC에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우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DSLR을 기본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550D로 최종 촬영과 편집, 그리고 색 고정, 그리고 뭐 음악을 입혀서 최종적으로 결과물로 만들어내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앞으로 계속 쭉 만들어 나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